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안타까운 중국의 현실, 즉, 거대한 유령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자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무한한 잠재력과 활력을 보여주었던 중국이 지금은 이 거대한 유령 도시 문제와 그에 얽힌 심각한 부동산 위기라는 거대한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건물이 비어있다는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복합적인 위기가 중국 경제 전반은 물론 나아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중국 유령 도시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 배후에 숨겨진 부동산 위기의 복합적인 원인들을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 분양 방식과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령 도시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유령 도시들이 대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와 사회는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과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어진 이 아파트들을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 복잡한 현상을 논의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중국 유령 도시의 구체적인 현황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대륙은 과거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로 활기가 넘쳐흐르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도시의 거리 곳곳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적과 한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중국 경제의 심장이자 번화함의 상징이었던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주요 번화가조차도 이전보다 확연히 한산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방 도시로 갈수록 그 심각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며 농촌 지역에서는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촌으로 변해버린 마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광둥성의 특정 지역에서 조개 껍데기 형태로 분할하여 임대되던 소규모 상업 공간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심지어 건물 전체가 통째로 매물로 나와도 세입자를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중국 전역에서 유령 도시 현상이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유령 도시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야심 찬 계획 아래 추진되었던 웅대한 프로젝트 슝안신구입니다. 이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는 무려 400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었고, 건설 공정률은 95% 이상 완료되어 사실상 도시의 외형은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목표로 했던 500만 명의 인구 중 고작 10만에서 12만 명 정도, 즉 목표 인구의 23%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슝안신구는 현재 거대한 유령 도시로 방치되어 있는 비극적인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야 할 명확하고 충분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양질의 교육시설, 편리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건물만 웅장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뜻 그곳으로 이주를 결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어있는 건물들이 늘어선 문제가 아니라 도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총체적인 오류와 인구 유입, 전략의 심각한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령 도시들의 등장은
대부분 부동산 과잉 건설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한때 중국의 수많은 지방 정부들은 일단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지극히 낙관적이고 근거 없는 논리에 기반하여 무분별하게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너도 나도 신도시를 건설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어 올렸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한 교수가 언급했듯이 일부 도시에서는 뉴욕 맨해튼 전체 면적의 몇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잉 공급은 예기치 못한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와 맞물리면서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유령도시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유령도시란 새로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낮은 입주율과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인구 규모를 보이는 신도시 지역이나 특정 개발지구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최신식 인프라는 모두 갖춰져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텅 빈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러한 유령도시 현상이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이 현상이 중국의 심각한 부동산 위기와는 또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무분별한 과도한 건설과 그로 인해 축적된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입니다. 2021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사태는 이러한 문제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컨트리가든, 카이사그룹 등 중국의 수많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이러한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개발업체들은 말 그대로 빚더미 위에 서서 수많은 아파트들을 지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듯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이전 프로젝트의 빚을 갚거나 또 다른 투자를 감행하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공동부유론에 따른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입니다. 공동부유론은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으로 주택 시장의 투기 열풍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이고 강력한 규제는 이미 과열되어 있던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부채 의존도가 높았던 수많은 개발업체들의 자금줄을 급격하게 조이면서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개발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다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문제로 선분양 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러우 지웨이 전 재무장관은 이 중국식 선분양 제도를 현재 부동산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중국의 개발사들은 건물을 착공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기초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주택을 미리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광범위하게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모인 자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종잣돈으로 사용되거나 더 심각하게는 이전에 진행하던 다른 프로젝트의 심각한 부실을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데 유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약한 개발업체들이 속출했고 결국 공사는 무기한 중단되거나 입주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을 계약했던 수많은 소비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개발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분양 제도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유지와 같은 공공기관의 분양보증 제도가 존재하여
만약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 지연이나 건설사의 부도 시에도 계약자들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강력한 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분양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면서 개발사의 재정 부실이 곧바로 수많은 계약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구조가 고착화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악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수십 년간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 전체 수입의 약 43%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충당해왔습니다. 즉, 부동산 개발업체의 도시 외곽의 토지 사용권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모인 돈으로 새로운 신도시 건설이나 다른 주요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재정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토지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고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토지 매각 수입이 끊기면서 신도시 건설을 위한 종잣돈이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존에 추진하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지속은 물론 심지어는 이미 지어진 인프라의 유지 보수조차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방정부가 재정 파탄 직전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 가계 자산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 현상과 뿌리 깊은 투기 심리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다는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수단이자 부를 축적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인식은 시세 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투기를 끊임없이 부추겼고 결과적으로는 팔리지 않거나 비어있는 수많은 아파트, 즉 유령도시 아파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가계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는 곧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소비, 심리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갑을 닫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경제 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예측의 심각한 실패와 그로 인한 대규모 공급 과잉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원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지방정부와 수많은 개발업체들은 일단 건물을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들어와 살 것이다 라는 매우 안일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경제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맞물리면서 실제 주택 수요는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체들은 한동안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관성적으로 건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골드만삭스는 중국 내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성되어 판매 가능한 주택 물량이 약 7천만 채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7천만 채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택들이 모두 비어있거나 팔리지 않은 채로 시장에 쌓여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들로 인해 중국의 유령 도시들은 단순히 텅 비어있는 건물들이 늘어선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직결된 매우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유령 도시들에 남아있는 아파트들을 일반인들에게 그냥 공짜로 분양해서 살라고 나누어 준다면 어떨까요? 언뜻 듣기에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매우 혁신적이고 인도적인 해결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막대한 관리 및 운영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과 그 주변 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전기, 수도, 난방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물론이고 단지 내 도로 유지 보수, 쓰레기 처리, 보안 유지, 그리고 학교, 병원, 상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령 도시들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적인 인프라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방치되어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입주를 허용한다고 해도 이러한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다시 떠나버릴 것입니다. 둘째, 유령 도시가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슝안 신구의 사례에서 명확히 보았듯이 사람들이 해당 도시에 정착하여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와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단지 집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자녀를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편리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문화 미디어가 시설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턱없이 부족한 곳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대거 이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도시 계획의 실패와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는 단순히 주택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유령 도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썩은 뿌리는 놔두고 시든 잎사귀에 물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기존 주택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와 교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수천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면 기존에 어렵게 돈을 모아 유료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불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에 막대한 무상 공급이 이루어지면 주택 시장의 가격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어 전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예측 불가능한 혼란과 붕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정성 및 분배의 형평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면 누구에게 무료 주택을 제공할 것인지 어떤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수혜자를 선정하고 주택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복잡하고 민감한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계층 간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며 특히 이러한 대규모 무상 분배는 엄청난 사회적 진통을 수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지어놓은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부 문제를 완화하는 미봉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국 유령 도시와 부동산 위기라는 거대하고 복합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중국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유령 도시와 부동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과연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당분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진정으로 안정적인 모델로 전환하는데 최소 5년 이상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2026년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연 심연의 바닥을 확인하고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인 성장 위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강경했던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대대적인 도시 재생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는 무려 15조에서 20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노후 주택 리노베이션, 도시 인프라 재건축, 스마트 도시 구축 등 대규모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고 얼어붙었던 주택 구매 심리를 회복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물론 이러한 전반적으로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몇몇 긍정적인 신호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부동산 업체들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모델을 수익성 위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최악의 시기가 점차 지나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중국의 일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판매 및 투자 지표가 점진적으로 안정되거나 일부 회복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탄탄한 경제력과 인구 유입 능력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유령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형적인 유령 도시로 불리며 오명을 썼던 텐진시의 일부 신도시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구 유입 정책, 그리고 새로운 산업 유치를 통해 점차 주민들을 유치하며 예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긍정적인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전역에는 6,500만에서 8천만 채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빈집들이 존재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 그리고 매우 현명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현재 중국의 유령 도시 현황은 무분별한 부동산 과잉 공급, 급격한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매우 긴밀하고 끊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와 전략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까지는 앞으로도 매우 오랜 시간과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사회와 경제는 큰 변화와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중국의 유령 도시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한 국가의 거대한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결과를 어떻게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의 중요성, 그리고 인구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중국의 유령 도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